왜 지혜는 경험과 사유에서 탄생하는가? 오늘은 이 깊고도 본질적인 질문을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수많은 책을 읽고도 현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삶을 바꿀까요?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항상 경험과 깊은 사유를 통해 지혜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지식이 눈앞에 펼쳐지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정보는 많아졌는데 지혜는 오히려 줄어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 말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정보와 지혜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단편들이죠. 반면 지혜는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삶을 관통하는 통찰의 영역이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의 탄생에 대해 매우 정확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경험이 없는 지식은 공허하고 사유가 없는 경험은 맹목적이다. 이 짧은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죠. 지혜는 경험과 사유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태어납니다. 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사람마다 얻는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이는 지혜를 얻고 어떤 이는 공허함만 남기죠. 어떤 사람은 경험을 단순히 지나간 과거로만 남겨둡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듯 경험도 흘려보내는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깊이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들이 경험을 지혜로 바꿉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을 때 단순한 사건은 비로소 삶의 이정표가 되는 지혜로 변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사상가들은 모두 이 경험과 사유의 과정을 몸소 실천한 이들이었습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를 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 여러 나라를 떠돌며 정치와 사회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세상은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험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유교 사상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동양 지혜의 근간이 되었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로마 정치 권력의 중심부에서 살았습니다. 권력의 화려함도 보았지만 그 잔혹함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삶의 극단을 오가는 세월이었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인간의 욕망과 불안에 대해 사유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통찰을 남겼죠. 그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이야기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대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누구나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실패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유했죠. 그 경험과 사유가 결합되어 결국 애플의 놀라운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지혜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만 흐른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경험만 많다고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생각만 많다고 지혜가 깊어지는 것도 아니죠. 경험 없는 사유는 공허한 망상이고 사유 없는 경험은 앞을 못 보는 맹목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경험과 사유가 뜨겁게 만나야 비로소 지혜가 탄생합니다. 현실과 통찰의 완벽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경험은 우리에게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주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죠. 사유는 그 현실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사건에서 통찰을 끌어내는 힘이죠. 존 듀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험에서 배우지 않는다. 경험을 성찰할 때 배우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학교와 같습니다.
매일 새로운 경험이 쌓이죠. 그 속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깊이 생각하는 person만이 지혜라는 졸업장을 얻게 됩니다. 사유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변화를 얻습니다. 첫째는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그것은 성장의 발판이 되죠. 둘째는 삶의 선택이 더 현명해집니다. 경험을 성찰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지혜로 승화시켜 다가올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삶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사유하는 인간은 사건의 표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유하는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존재의 가치를 매 순간 발견하죠. 그래서 지혜는 결코 책 속에서만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혜는 뜨거운 삶 속에서 잉태됩니다. 우리가 숨 쉬고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지혜의 산실입니다. 모든 일상이 배움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깊이 생각할 때 비로소 거친 경험은 반짝이는 지혜로 완성됩니다. 우리 모두의 과제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삶의 지표로 삼아 보세요. 지혜는 많은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깊이 생각하는 순간에 탄생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10번쯤 반복한 뒤에야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완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배우고 사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통찰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인문학의 세계,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과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여정을 응원해 주시면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오랫동안 살찌우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유가 깊어지는 만큼 지혜도 깊어질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 그것이 여러분을 바꿀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이었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